칸트는 뭐 내용은 별거 없거든. 자연의 도덕적 지위 없고, 근데 뭐 함부로 대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밑에 이성이 없는 피조물을 함부로 다루는 게 자신에 대한 의무의 배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해. 그래서 자 칸트를 좀 필기해야 돼. 일단 칸트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 도덕적 의무는 이거부터 하자. 대상. 자, 칸트라는 사람은 의무의 대상은 오로지 인간에 대해서만 발생해. 알겠죠?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는 거고, 여기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의무도 해당되고요, 타인에 대한 의무도 해당돼. 알겠죠? 타인에 대한 의무도. 그래서 작년에 평가원인 거 교육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 있다 틀린 말이야. 타인에 대해서도 의무는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칸트를 동물이나 식물 또는 자연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어. 그냥 알겠죠? 동물에 대한 의무라는 건 없는 거야. 오로지 인간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칸트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알겠죠?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왜 서양윤리 할 때 제가 동정심에 따른 행위는 도덕 아니라 했잖아. 동정심을 느껴서 저 사람 도와주면 도덕 아니거든. 경향성이니까.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요, 도덕에 이로울 수 있는, 도덕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이라는 게 있대.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동정심 같은 거거든. 그러면 동정심과 같은 이 도덕에 이로울 수 있는, 뭐 공감도 해당돼. 도덕에 이로울 수 있는 자연적 소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야. 이걸 유지하는 게 나에 대한 의무이고 타인에 대한 의무이기도 해. 왜냐면 동정심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 그리고 동정심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도덕적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래도 동정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동정심이 되면 안 되거든. 알겠죠?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려면 그 행위의 동기가 동정심이 되면 안 돼. 근데 동정심을 없애지는 말라고. 그게 인간에 대한 의무야, 칸트.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칸트가 이걸 가지고서 동물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든가, 알겠죠? 너무 잔인하게 대하지 마라. 아니면 오랫동안 우리 집을 지켜왔던 동물한테 좀 감사함을 가지래. 알겠죠? 그리고 꼭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자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려고 하지 마라. 꼭 동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막 꽃 같은 것도 함부로 막 꺾지 마라 그러고,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봐봐.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감사함을 가지는 거. 늘 동물에 대한 의무라고 하면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칸트는. 이거 절대 아니야. 이거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의무는 돼. 인간의 의무야. 이거. 알겠죠? 그러면 봐봐. 이거를 인간의 자, 이렇게 하자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게 동물에 대한 건 아닌데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는 되는 거야. 이게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인 거지 동물에 대한 의무는 아닌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건데 봐봐.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지만 누구에 대한? 인간에 대한, 동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의무지. 나에 대한 의무잖아.
마치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자연적 소질을 유지하라는 나에 대한 의무인 거야. 동물과 관련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 그럼 다시 말해볼게 얘들아. 칸트는요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다시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모든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그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참고로 해라. 봐봐. 참고로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존재하는가? 라는 보기가 나왔어.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존재하는가? 잠깐만 우리 금방 이야기했듯이 칸트는 모든 의무가 다 누구에 대한 거야? 인간에 대한 거야. 맞지? 근데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었잖아. 어디까지를 인간의 직접 의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러면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에 대한 직접 의무가 있는 거고 생명 중심주의는 식물에 대해서도 직접 의무가 있는 거고 알겠죠? 생태 중심주의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대한 직접 의무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 이제 곧 배우겠지만 165페이지 눈으로만 봐봐. 바로 오른쪽에 보면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탈인간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 빼고 동물, 생명, 생태 다 묶어서 탈인간이라 불러. 알겠죠? 그러면 다시 동물 중심주의. 그게 누구에 대한? 동물에 대한 직접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생명 중심주의. 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한 직접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생태 중심주의. 뿐만 아니라 무생물과 생태계에 대한 직접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이 선지는 이제 우리가 곧 배울 탈인간 중심주의라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표현인 거야. 외우는 거 아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문제 풀다 보면서 익히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탈인간 중심주의는 동물에 대한 직접. 근데 칸트는 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칸트가 왜 중요하냐면 봐봐. 만약에 선지가 인간은 생명체와 관련한 의무가 존재하는가? 라고 하면 칸트 입장 된다고. 근데 그건 누구 되는 거야? 테일러가 생명 중심주의 같은 사람도 되는 거야. 근데 다만 생명 중심주의는 생명과 관련한 생명에 대한 직접 의무를 말하는 거고 칸트는 생명과 관련한 인간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거고. 알겠죠? 이제 제일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위배될 수 있는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는가? 칸트 위배될 수 있는 거라고.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알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 자체에 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칸트가 이것 때문에 좀 중요해요. 칸트. 자 일단 이제 동물 중심주의 하자. 얘들아, 동물 중심주의는 밑에 대표 사상가에 싱어랑 레건이야. 알겠죠? 싱어랑 레건만 보면 돼. 나머지는 안 나와. 자, 싱어 레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싱어에서 줄은 좀 치자 몇 개는. 이 사람 공리주의입니다. 우리 시민불복종한테 이야기했죠? 공리주의자예요. 동물 해방을 강조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고려의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의 소유,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까지만 추출할게요. 여기 이익평등 고려라는 원칙이고, 뭐 동물 차별은 종차별주의고, 동물 실험을 반대.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붙여보고, 알겠죠? 오른쪽에다가 한 반 정도 나누어서 싱어 레건 좀 빌게 해줄게. 알겠죠? 일단 요게 일단 너희 어차피 제10원에서 쾌고 감수 능력 이익 평등 고려 뭐 이런 거 나와. 나오니까 싱어로 하면 되거든. 자 근데 이제 싱어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도덕적 고려의 기준 한번 더 할게. 쓰자. 도덕적 고려 기준. 이게 레건이랑 비교되니까 고려 기준은 반 정도 나는데 시건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같은 말로 유정성이라고 나와. 유정성. 알겠죠? 유정성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시건은 요게 유일한 기준이야. 알겠죠? 이 쾌거 함수가 유일한 기준이야. 유일한 기준. 이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쾌거 함수를 가지면 시건은 어떤 존재든 간에 뭔가를 좋아하거나 뭔가를 싫어하는. 알겠죠? 이게 영어로 치면 인터레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익관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이익관심. 뭔가 선호라고 표현하면 돼. 선호하는 게 있어. 이익관심을 그대로 가져. 그래서 쾌고가 있으면 이익관심을 갖는 거야. 알겠죠? 쾌고가 있으면 이익관심을 가져.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대상, 고려 대상은 쾌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가 고려 대상이겠죠. 모든 동물이 아닙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익관심이라는 거는 인간도 있지만 너 있다? 동물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동물의 방론이라는 책에서 지금까지의 동물 실험들을 막 비판을 해. 왜냐면 지금까지의 동물 실험들은 동물의 고통이나 이익관심을 배제시킨 거야. 고려하지 않은 거고. 맞죠? 오로지 인간의 이익만을 고려한 거야. 그러면서 싱어가 이제 세 번째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싱어가 문제로 나오면 거의 여기서 내. 알겠죠? 이익평등 고려와 관련해서 보기를 내. 네. 자, 싱어가 말하는 이익평등 고려는요, 인간과 동물의 이익, 관심 또는 고통, 고통도 해당돼. 이익 또는 고통을 동등하게, 동등과 동의는 차이가 없어. 그 정도의 말장난은 아니야. 알겠죠? 동등과 동의는 차이가 없고 동등하게 고려하라 또는 취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알겠죠? 인간과 동물의 이익 또는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래. 동등하게. 근데 내가 옛날에 너희 공리주의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싱어가,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말하는 동등하게 고려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알겠죠?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야. 알겠죠?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 실험들은 동물들의 고통을 배제했던 거야. 알겠죠? 근데 싱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래. 동등하게 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니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고통을 배제하면 안 되지만 인간 동물을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동물의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배제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랑 똑같은 먹이 주면 안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동등하게 대하는 건 아니라고. 똑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절대. 알겠죠? 동등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변형선지들. 그러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하는 거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알겠죠? 김치찌개 주면 안 되잖아 동물한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막 보기로 변형돼서 나오니까 인간 동물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라는 종과 동물이라는 종의 차이가 있잖아. 맞죠? 네, 종의 차이가 있으니까 종의 차이로서 다르게 대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차별과 차이를 기억해 주면 돼. 인간 동물 차별하면 안 돼. 근데 차이는 있어 이거야. 남녀의 막 비율도 해 실제로.
남녀 차별하면 안 되지만 차이는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적어가지고서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얘들아 제가 베카리아 형벌할 때 베카리아들을 이야기했지만 베카리아가 사역을 반대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또 아니야. 사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베카리아. 그러니까 공리주의 특징이야 그게. 그러면 봐봐. 당연히 동물 실험을 반대하거든. 얘들아 나 이것 좀 이야기해. 우리 옛날에 공리주의 할 때 봐봐. 나를 포함해서 여기 하나의 사회야. 사회는 우리 개개인들의 이익과 고통의 합이야. 맞죠? 그러면 사회 전체 쾌락을 높일 때 단 한 명이라도 배제하면 돼 안 돼? 그럼 안 돼. 알겠죠? 근데 이제 심어는 그 범위 안에 모두 포함돼? 동물도 포함돼. 그러면 자 우리 여기 동물 한 대여섯 마리 있다고 치자고. 포함해서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동일선상에 놔야 돼. 동물도 고통도. 근데 누군가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더 큰 플러스가 되면 정당화 될 수 있잖아. 알겠지? 누구한테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을 배제한 거 아니었잖아. 고통을 배제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맥락인 거야. 동물 실험을 반대했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겠죠? 그러면 동물의 고통을 배제하면 안 되지만 인간의 이익 대비 그러니까 동물의 고통 대비 인간의 이익이 더 크고 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냐? 허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데 예외적인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얘들아. 알겠죠?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의 고통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그게 배제시킨 게 아니라. 알겠죠? 높고 낮음의 차이인 거지. 그럼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냥 듣고 말하면 돼. 실제로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진 않아요. 달라. 그리고 이제 그것도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물에 똑같이 인간이 빠져있고 동물이 빠져있다. 한 명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싱어는 그때 인간 생명 구하라 그래. 그게 차별이 아니라고 봐. 왜?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 인간 생명 구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주니까. 강아지랑 동물, 인간이 빠져있으면 인간 구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까지 할 필요 없고.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싱어야.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싱어는 일단 요 정도까지인데 그러면 맞다 이거 한번 봐봐. 그럼 봐봐. 이따가 내가 표로 다시 정리해 줄 건데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맞지?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동물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 맞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있잖아. 알겠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거니까 또는 동물을 자원으로서 이용할 경우가 있는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수단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지만 동물 실험이 가능하니까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할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싱어를 비판한 게 밑에 있는 레건이에요. 레건은 실험 절대 안 됨, 자원 절대 안 됨 이런 거야. 같은 동물 중 민주주의자지만 조금 달라. 그래서 얘들아 밑에 한번 봐봐. 그래서 레건은 일단 싱어와 달리 의무론, 알겠죠? 싱어와 달리 의무론 좀 무조건적인 거. 알겠죠? 무조건적인 거고. 얘들아 당연히 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은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되면 안 되겠죠? 근데 레건 입장에서 얘들아 추천해봐.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게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할 거야. 도덕적으로 무능하다는 거는 도덕적 판단, 도덕적 행동,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상식적인 면에서 그거 누구밖에 안 돼? 인간밖에 안 돼. 알겠죠? 동물이 자기 행동에 판단할 수 없잖아. 옳고 그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빼고 다 도덕적으로 무능한 거야. 인간 빼고 다 무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부 동물은 중요한 단어 삶의 주체래.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고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가진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대. 그래서 존중받아야 된대. 일단 여기까지.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가 있다. 알겠죠? 핵심 단어 삶의 주체예요. 자, 밑으로 쓰면 되니까 너희도 똑같이 밑에 봐봐. 레건. 알겠죠? 레건이 봤을 때 똑같이 고려의 기준은 일단 핵심적인 단어가 삶의 주체이어야 하고요.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야. 일단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즉 내재적 가치를 가져. 일단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레건한테서 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조건. 삶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은 일단 너희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할게. 삶의 주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한다. 이거 맞다. 이거 너희 알아야 돼. 근데 자율적으로 영위하는 걸 삶의 주체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우리 수학에 저런 문제가 있어. 삶의 주체, 레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의 뜻이 저거거든. 자율적으로 영위한다. 그래서 칸트랑 좀 세세하게 비교를 해. 봐봐. 너희 옛날에 칸트 항상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게, 칸트는 내가 이성으로부터 비롯된 선의지가 있어. 그게 옳으니까,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싶더라도 그게 옳으니까 버리고 의무를 따르고자 하잖아. 그게 칸트한테 자율적이거든. 그러면 칸트라는 사람에게서 자율성의 핵심은 이성과 선의지야. 알겠죠? 칸트에게서 자율성의 핵심은 이성과 선의지야. 칸트가 말한 자율성, 자기강제라 했잖아. 칸트는 자기강제로서 이성과 선의지가 필수거든. 근데 레건이 말하는 건 이거 이성이랑 선의지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자율적. 그러니까 막 그런 보기들. 이성을 가져야지만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칸트는 되는데 레건 아니라고. 알겠니? 레건이 말하는 저 자율성은 이성과 선의지와는 무관한 거야. 이게 올해 수원에 문제로 있거든요. 자, 네, 지나자라. 레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한 두세 가지 정도 알아야 돼. 그 조건 중에서. 그럼 레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봐봐. 쾌고 감수 있어야만 해. 없으면 안 돼. 알겠지? 쾌고 감수 있어야 돼. 쾌고. 쾌락과 고통을 느껴야 돼. 있어야만 해. 이거 OR이 아니야. 엔드의 개념이야. 플러스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의식. 이거 이성이랑은 다른 겁니다. 알겠죠? 의식. 쾌고. 의식. 그러니까 레건이 막 자기 삶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뭐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인식, 이런 것들 이야기하거든. 알겠죠? 플러스 알파인데 이건 다 안 해도 돼. 진짜 요 정도로 기억해야 돼. 알겠죠? 쾌고도 있어야만 하고 의식도 있어야만 하고 뭐 플러스 알파도 있어야만 해. 그런 존재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요. 그런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데 도대체 그게 누구냐? 똑같이 고려대상. 알겠죠? 그게 누구냐? 라고 하면 일단 인간 플러스 1, 그러니까 굳이 일부 동물이란 말 넣어줄게. 그러니까 물론 싱어도 모든 동물은 절대 아니거든. 알겠죠? 싱어도 모든 동물은 아니지만 레건은 굳이 일부 동물이야. 왜냐면 얘들아, 싱어는 쾌고만 있으면 돼. 레건은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레건이 규정을 해. 1살 이상의 고등포유를 하고. 그게 1살 이상의 고등포유야. 그런 동물들이 삶의 주체가 돼. 그리고 얘들아, 이게 현대철학자라서 나중에는 이게 좀 바뀌거든. 근데 절대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는 막 되게 넓히는데 그냥 보통 평가에서는 일단 저기까지만. 알겠죠? 1살 이상의 고등포유들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도덕적으로 무능하더라도. 알겠죠? 그냥 강아지가 도덕적으로 무능하잖아. 도덕적 판단할 수 없잖아. 알겠죠? 도덕적인 옳다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아 뭐 또 동물 애호가는 모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여기는 손을 그렇게 생각 안 해. 삶의 주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레건은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레건을 물어보면 요 쾌고감수 능력과 관련된 보기들을 좀 많이 냅니다. 왜냐면 도덕적 지위의 조건으로서 과연 쾌고감수가 도덕적 지위의 조건 알겠죠? 도덕적 지위의 지위 조건으로서 쾌고감수가 봐봐 싱어한테서는 그게 유일한 거라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싱어한테서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알겠죠?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레건이라는 사람한테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아니야.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 조건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뭐한 건 아니다. 충분한 건 아니다. 일단 요게 레건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서 보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야 보기는 쓰지 마세요. 내가 한 두세 개만 써볼게. 너희가 옳다 그러다 OX만 잘 판단해봐. 한 세 개 써볼게. 쾌고를 가지는 모든 동물을 도덕적 뺏게 고려해야 한다. 알겠죠?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쾌고를 가져야지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된다. 이런 보기들. 쾌고를 가져야지만 고려 대상이 된다. 쾌고가 있더라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될 수 있다. 제외 가능. 쾌고가 있더라도 제외될 수 있다. 자, 싱어, 레건, 그리고 앞으로 할 생명 중심주의까지 같이 OX 왜 이렇게 많이 따져봐. 생각해봐. 알죠? 기본적으로 내가 데카르트 같은 미친 사람만 빼고 동물까지는 감각이 있어야겠지? 식물은 감각이 없어. 그거는 그냥 사실로서 알고 있으면 돼. 식물은 고통을 못 느껴. 알겠죠? 식물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내 생명 중심 중에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 그냥 살아있기만.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을 가지는 모든 동물을 고려해야 한다. 싱어 당연히. 테일러? 네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식물까지야. 생명 중심주의. 알겠죠? 뿐만 아니라 식물까지야. 알겠니 얘들아? 근데 누구는 부정한다고? 레건은 부정한다고요. 왜냐면 레건 입장에서는 쾌락과 고통을 가지지만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들이 있거든. 왜냐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레건과 싱어를 비교하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가 레건이 더 좁아. 알겠죠? 레건이 더 좁아. 아니 싱어는 쉽게 말하면 물고기도 고려 대상이야. 근데 레건은 아니야. 레건은 포유동물 아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쾌고를 가져야지만 고려 대상이 된다. 쾌고를 가져야지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싱어 없으면 안 되잖아. 레건 없으면 안 돼. 이거 레건 O야 이거. 알겠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내가 생명 중심주의는 뭐 하면 돼?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 없어도 돼. X. 알겠죠? 그 다음에 쾌고가 있더라도 제외될 수 있다. 이게 레건이 입장이 맞는 거지. 제외될 수 있다. 싱어는 절대로 제외되면 안 되는 거고. 알겠죠? 쾌고가 있는데 제외될 수 있니? 아니, 없어. 그럴 리 없습니다. 쾌고가 있는데 제외될 수는 없어. 생명주의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오니까
요거 관련된 표현들이 저런 표현들인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동물중심주의 마지막인데 레거는 의문문자거든. 무조건적인 기함이라서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에 대해서 알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자원으로 이용하는 거 절대 안 돼. 이게 세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어. 실험 안 되고요. 자원 이용 절대 안 되고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해를 가하는 것도 절대 안 돼. 이 세 개가 절대 안 돼. 근데 싱어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요. 실험. 맞지? 근데 실험이 곧 뭐야? 자원으로 이용하는 거고. 실험이 곧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해를 가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이 세 개 절대 안 된다. 무조건적인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그러면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들 절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절대 안 물어보니까. 적어도 이 동물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요즘 어디까지 물어보냐? 진짜 예외적으로 이 동물이 당연히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거든. 맞죠?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야기 했잖아. 칸트 인간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고. 맞죠? 칸트도 인간을 수단으로서 대할 수 있어. 왜?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한다면.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는 거지. 수단으로 대할 수 있거든요. 레건도 이 동물이 수단으로만은 안 되지만 수단으로서 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또 있어요. 알겠죠? 수단으로서 대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고 그게 그냥 머릿속으로 딱 얘하면 기억해라. 맹인안내견이야. 맹인안내견. 알겠죠? 맹인안내견 예로 기억해주면 돼. 맹인안내견은 분명히 한 살 이상 고등포유류지만 일종의 역할이 있잖아. 수단이잖아. 수단. 길 안내해주는 수단. 근데 그게 레건이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요.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한번 말만 어차피 뒤에 너희 문제 풀 거니까 봐봐.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내재들 같이. 그럼 봐봐. 비도구적 가치를 이제 실제로 그게 나왔다. 비도구적 가치를 가진 비이성적 존재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되는가? 이게 선지야. 비도구적 가치를 가진 비이성적 존재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서 대해서는 안 되는가? 틀렸죠? 비도구적 가치가 무슨 가치니? 내재적 가치잖아. 알겠죠? 비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이성적 존재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으로서 대해서는 안 되는가? 대할 수 있잖아. 아니, 그리고 얘들아 봐봐. 얘들아 한번 더. 싱어가 동물 실험될 수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동물이 열등해서가 아니야. 그냥 랜덤이야. 그냥 랜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오답률 90% 찍었던 문제가 있어. 오답률 90% 찍었던 게 안 적어내. 레건이 싱어한테 비판하는 이 비판 형태 문제거든. 한 살 이상의 포유류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원으로서 이용하면 안 된다. 한 살 이상 포유류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원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맞잖아. 레건은 절대 안 되잖아. 어떠한 경우에도 자원으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 근데 싱어는 한 살 이상이 됐던 그냥 동물이 됐던 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고. 알겠죠? 그게 오로 나와서 맞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가 동물조심주의. 166페이지. 자, 여기 한 문제야 이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야 생유는 버릴 거 없다. 이거 뭘 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다 맞아야 돼 무조건. 이 제시문은 한번 수정이 나온 적이 있거든. 여기 한번 봐봐. 이 제시문. 동물학대가 인간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 이거는 싱어 주장이 일단 결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주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어는 왜 동물 친절해야 돼? 동물이 쾌부가 있으니까. 그 이유인 거지. 인간을 위해서 이러면 안 돼. 그건 다 인간주의 입장이고 실제로 싱어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아퀴나스나 칸트 같은 애들이래. 근데 그건 여전히 뭐다? 종차별주의다. 알겠죠? 이건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너희가 보기를 푸는데 뭐 동물을 고려하는데 그게 인간을 위해서다. 탈인간 중심주의는 아무도 안 됩니다. 알겠죠? 인간을 위해서는 아니야. 그 밑에 이제 삶의 주체는 그냥 안 읽어도 봐요. 안 읽어도 돼. 아까 다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저 자율성 관련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율성 관련해서. 알겠죠? 레건이 말하는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한다랑 칸트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한 건 다른 개념이야. 칸트는 선의지를 바탕으로 자기 강제가 이루어지는 게 자율적인 거고. 알겠죠? 레건은 이성과 선의지와는 무관하게. 무관한 거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7페이지에 생명 중심주의를 봐야 되거든요. 자, 생명 중심주의는 슈바이처랑 테일러인데 테일러가 무조건 성에 나와. 슈바이처가 나올 리는 없고. 테일러가 중요해. 테일러. 근데 일단 먼저 줄쳐 먹자.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인간, 동물, 식물 전부 다 생명 활동을 한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야. 알겠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기준이 생명 활동이야. 내재적 가치가 평등하다. 근데 애초에 내재적 가치라는 거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서 있음 없음이거든. 그래서 있다는 점은 다 평등한 거야.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레건도 인간과 일부 동물의 내재적 가치는 동등해. 자, 일단 모든 생명체, 식물. 자, 이제 밑에 보니까 슈바이처. 그래, 줄을 치자. 얘들아, 생명 외경 사상. 외경, 두려움과 공격.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공격을 가져라. 왜?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데. 막 아스팔트 사이에서 잡초태행을 하잖아. 그거 알겠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그런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신성하고요. 두려워해야 되고요. 모든 생명의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는 뭐하다? 동등하다. 알겠죠? 생명이라는 점에서의 가치는 동등해. 생명 동등성.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육식은 안 하지만 채식은 또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 경우. 알겠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이다. 이거는 자연적 사실이다. 어쨌든 동물들도 다른 동물 먹어서 살잖아. 인간도 그런 거지. 알겠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인정해. 그런 것들을 생명 차등성이라고 부르는데 꼭 기억해. 이거 책임을 져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알겠죠? 반드시 책임을 져라. 일단 요 정도까지만. 슈바이처는 이제 거의 수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나오는, 이따 다시 또 말해줄 건데, 예외적 이런 어떤 경우냐면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체를 해쳐서 안 될 절대적 의무가 있는가? 아니잖아. 해칠 수 있잖아. 알겠지? 그렇게 보게 만들어진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알겠죠? 테일러가 중요해요. 테일러가 중요해요. 인정. 일단 테일러. 여기서 중요한 거 테일러 좀 진짜 중요해. 테일러 공부할 것도 많고. 테일러는 얘들아 목적론적 삶의 중심, 요게 핵심적인 일이니까. 목적론적 삶의 중심. 어차피 제시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나와. 그럼 봐봐, 이게 뭔 얘기냐? 자, 다 해버릴게. 테일러는요, 모든 생명체는 여기 바로 써봐. 생명 활동이라는 걸 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생존, 번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알겠죠? 생명 활동을 해. 모든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해. 생존, 번식. 알겠죠? 그리고 그게 고유한 선이야. 그리고 그게 곧 목적이야. 알겠죠? 모든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한다는 게 고유한 선이고 주어진 목적이야.
다 뭐 한 거다? 동등한 목적이야. 인간이 특별한 게 아니야. 인간의 목적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인간, 동물, 식물의 목적은 동등해. 알겠죠? 생명활동.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간대. 그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야. 알겠죠? 모든 생명체는 생명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선이 있는 거고. 알겠죠? 그 고유한 선은 뭐하다? 동등하다. 그게 목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알겠니 얘들아? 얘들아, 교육적에서 그런 게 있었다. 목적이 있어서 고유한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활동을 하니까 고유한 선이 있는 거야. 왜냐면 테일러에 따르면 기계도 목적 지향적 활동을 해. 기계도 목적 지향적 활동을 하는데 기계가 생명활동인 건 아니잖아. 알겠죠? 기계는 그래서 고유한 선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고유한 선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게 인간 동물 식물. 그래서 졸차원차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식이 있든 없든 쾌고가 있든 없든, 내가 왜 아까 레건한테 의식을 좀 강조했냐면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면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 맞죠? 근데 테일러는 쾌고, 의식 다 필요 없다.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 알겠죠? 살아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그래서 고유한 선을 가져.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가 거지?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인데 자연 존중의 태도, 자연 존중의 의무 이런 것도 막 이야기해. 이 사람 실제로 자연 존중에 대한 의무야. 리스펙트 내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생명 중심주의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사실 이거를 다 외우는 건 너무 무리고요. 대가 오늘 쾌고 따지는. 안 따지지. 없어도 돼. 쾌고가 있으면 당연히 고려 대상인 거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거 다 외우는 건 무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테일러를 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해 줄게. 근데 이것만 제대로 외워도 그러니까 좀 많긴 하거든. 근데 좀 외워야 돼. 자, 봐봐. 그러니까 거의 테일러 때문에 틀리거든. 이 파트 문제가. 왜냐면 10월 이거는 아까 딱 그게 다란 말이야. 일단 테일러가 나 분명히 생명중심주의자입니다. 알죠? 생명중심주의자인데 자연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냐? 맞아. 맞는데 자, 왜 존중해야 되냐면 그냥 이런 거야. 그 안에 생명체가 살아서야. 알겠죠? 생명체가 사니까 자연을 존중하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들아 봐봐. 테일러라는 사람한테 자연 자체, 그 자체, 알겠죠? 자연이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냐? 아니야. 알겠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테일러가 자연 그 자체만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 내재적 가치는 오로지 생명체야. 알겠죠? 그래서 테일러한테서 다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을 생명활동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생물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겠지? 생명체까지. 근데 우리가 자연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흙이나물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지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 존중이 있는 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보호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연보호는 생명체를 위한 간접 의무예요. 알겠죠? 생명체를 위한 간접 의무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1번 좀 간단하게 써볼게. 이거를 줄여서 자연 존중의 태도. 근데 더 중요한 게 의무긴 해. 일단 자연 존중의 태도가 4가지가 있어. 이 4가지는 솔직히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 일단 써볼게. 한번 봐봐. 그럼 1번 인간은 생명 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구성원이다. 얘들아,
어차피 너 주관이가 아니잖아. 이거 나오면 테일러라고 체크할 수 있잖아. 인간, 동물, 식물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이 정도는 충분히 테일러가 오하겠지. 이거 보기 나오면 알겠지? 생명주심주의니까. 2번 좀 다른 이유가 있어. 2번 이 사람 생명주심주의자야. 자연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의존한다. 자, 이게 좀 뜬금없는 보기로 나오게.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뭐 벤다이어그램 문제가 됐든 순서도 문제가 됐든 테일러와 관련된 보기야. 야, 너희가 분명히 머릿속에 테일러 생명주의자야. 근데 보기에서 생태계가 연결되고 의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이거는 생태주심주의니까 틀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테일러가 좀 왔다 갔다 거려. 알겠죠?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 이런 식의 보기는 테일러가 동의를 해요. 테일러와. 알겠죠? 3번 모든 생명체가 이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네.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중심이네. 근데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보통 3번 태도는 무조건 제시문으로 돼. 그냥 제시문이야. 이거는 제시문.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 보고서 테일러 찾으면 돼 그냥. 이건 제시문이야. 3번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태도는 1번이랑 똑같은 말이야. 왜냐면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당연하잖아. 아니 모든 생명체 평등하다며. 알겠지? 평등한 거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테일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 존중 태도는 실제로 보기로 많이 내거든. 보기로 많이 내는데 3번은 그냥 제시문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왜 내가 이걸 굳이 쓰냐? 1번, 2번, 4번이 묶여지잖아. 1번, 2번, 4번이 보기로 나오잖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곧 누굴 배우려면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라는 사람 배우거든요. 레오폴드. 이 레오폴드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다 고려해. 알겠죠?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나와 이제 곧 생태 중심주의에.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이 문제 다 벤다이어그램식의 문제거든. 그러면 1번을 보고서 누구도 같이 동의해야 돼? 레오폴드도 동의해야 돼. 알겠죠? 레오폴드 나와서 무생물까지 다 평등한 거야. 2번? 레오폴드 동의해야 돼. 생태 중심주의니까. 4번? 레오폴드 동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우라가 아니라 알겠지? 벤다이어그램 나왔을 때는 어차피 다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레오폴드가 동의를 해요. 왜 3번 체크 안 하냐면 3번은 보통 제시문이야 그냥. 알겠죠? 3번은 제시문이니까 레오폴드 동의하거든. 근데 이제 봐봐. 2번 말고 1번이랑 4번 보기. 두 개 똑같은 말이잖아. 사실 근데. 맞죠? 근데 1번, 4번이 보기로 나오면 물론 레오폴드한테 맞냐 안 맞냐 물어보면 레오폴드 맞는 말이거든. 근데 얘들아, 자 기본적으로 내가 생명이란 말 들어가면 앞에 조건이 없이 일부, 어떠한 이런 거 없이 그냥 생명, 식물까지 포함해야 돼. 그냥 식물까지 포함해야 돼. 알겠죠? 일부 이 조건이 없으면요. 그러면 1번, 4번 선지가 나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싱어레거는 둘 다 동의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싱어레거는 쉽게 말하면 식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어. 고려 대상도 아니야. 그냥 수단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 동물, 식물이 평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싱어레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식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으니까. 알겠니 얘들아? 네, 그래서 요거 일단 자연존중 뜨고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밑에 있는 자연존중의 의무거든. 의무. 이걸 일단 지금 지울게. 알겠죠? 이거 좀 지울게. 자연 존중의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40분이니까 조금만 끌어다 갑시다.